2020년 새해 특집은 끝났지만 아직도 2020년을 시작하는 터라 큰 그림 세워드리고 대전망 위주로 당분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생각보다 이란발 리스크를 좀 빨리 털어내는 모습까지 연출이 됩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는 시장인데 하지만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추가 변동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중동에서의 그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 격화는 상당 부분은 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아시겠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라든가 이런 그 정치적으로 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서 중동에서 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 내부에서 좀 이제 반대 여론도 좀 높은 상황이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이미 이란의 그 사우디 유전시설 공격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볼 때 이게 지금 사실 초기에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는데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이제 이번 그 상황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라든가 반대 입장이 높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역시 이렇게 좀 너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요.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중동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진영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보면은 그 양국의 갈등이 시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어제 뉴욕 시장이 이걸 그대로 얘기해 준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이어지면서 사실 반등이 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하나의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조정을 기회로 여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들어선 지가 몇 거래일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환율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1150원대에서 1170원까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란발 리스크로 당분간 추가 변동성을 염두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의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변동성이 강한 게 12월 11일 날 그 원달러 환율이 1194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150원대 초반까지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40원 이상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됐던 부분이 가장 크게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근데 원달러 환율이 단기에 크게 밀렸다는 부분이 사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에 따른 사실 타이밍상으로는 자율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중동 리스크의 확대가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을 시키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가져왔고 결국 또 이번에는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는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죠. 사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상황이 이번 그 중동 리스크로 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길게 봤을 때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는 좀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한 상반기만 놓고 볼 때도 유로존이라든가 또 신흥국의 경기 지표 개선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저는 달러는 작년 같은 그런 강세보다는 1160원, 70원대에서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당분간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벤트, 연례 행사이기도 하죠. CES 2020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참가가 훨씬 늘었다고 해요. 또 애플도 28년 만에 참가를 한다고 하고요. 올해 CES에서 관전 포인트로 뭘 삼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어제 오늘 벌써 이제 좀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오늘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의 좀 움직임이 좋은데 사실 뭐 이번 CES도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여기에 또 사물인터넷, 로봇, 뭐 AR, VR 여기에 이제 올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5G죠. 네. 5G가 사실 그 주최 측에서도 이 CES 2020의 모든 주요 토픽을 관통하는 주제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을 정도로 5G가 상용화되면서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스마트 시티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또 이제 그 뭐 AR, VR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주제들이 5G로 모아지는 양상이고요. 또 하나는 헬스케어라든가 또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푸드테크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예년보다 좀 이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만 놓고 본다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성하고 LG의 또 TV에 대한 경쟁입니다. 역시 뭐 작년에도 LG전자의 롤러블 TV 그리고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TV가 선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켰었는데 올해에도 역시 두 회사의 고화질 또 새로운 폼팩터 이런 것들에 따른 TV 경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그 8,000원 화소급 8K TV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양사가 다시 한번 이 CS 2020의 자리에서 좀 이제 그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 로컬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최초로 선보였던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도 관전 포인트죠. 마이크로 네. LED는 사실 이제 그 칩 자체를 화소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OLED보다 소비 효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베젤리스, 또 플렉서블, 또 웨어러블 이런 그 디바이스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성이 작년에 가장 먼저 선보였고 이제 올해는 뭐 소니라든가 또 중국 업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업체들까지 이 경쟁에 가세를 하면서 마이크로 LED가 상당히 이번에 또 하나의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5G 관련해서 그 중요성, 관전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전 포인트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매수 행동까지 나서볼 만한 유망군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그 뭐 이미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주 같은 경우 저는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CS의 중심에서 이 모빌리티라는 그 섹터가 상당히 좀 그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기술에 의해서 자율주행차의 발전이 매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금년 7월부터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이게 레벨 3의 수준이라는 거는 손을 놓고 다닐 수 있다는 정도의 와, 그 네.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시와 판매를 세계 최초입니다. 거의 이걸 갖다가 허용한다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CES와 맞물리면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관심 분야 제가 꼽는 분야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그동안 사실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이러한 그 헬스케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기술이 이번 CES에서는 이제 치료 영역까지 진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주최 측에서는 CT 그 디지털 치료라는 그런 키워드로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뭐 그런 기기가 이번에 출품이 됐다고 그래요. 뭐 이제 머리에다 쓰면은 이제 이게 그 두통을 완화시키는 뭐 이제 이런 기기가 이번에 출품됐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이러한 그 디지털 기기들이 헬스케어 치료의 영역까지 이제 진입을 하면서 향후에 얼마나 과연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놀라운 기술 성장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CES와 맞물리면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이면 잠정 실적 발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숨고르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바닥 탈출 기대감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디 쪽에 한 표를 더 두세요? 예,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4분기는 삼성전자는 약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시장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4분기보다는
향후 이제 올해의 실적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주목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부문이 좀 이렇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낸드에 이어서 이제 1월부터는 서버 디램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국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5G 효과로 인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사실 지난 3년간 역성장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그 5G 효과로 인해서 올해 4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스마트폰 관련 부문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은 삼성전자의 좀 주가 흐름은 향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4분기 실적보다도 올해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1분 정도 남아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좀 덜 기다려도 또 빠르게 알짜 실적주로는 어떤 종목을 거론되고 있을까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지금 예상치를 보면은 뭐 유틸리티라든가 또 이제 건강관리라든가 IT 업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돋보이는 게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아모레 G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 대장주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요. 여기에 뭐 현대위아라든가 기아차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의 실적 전망도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개별 종목으로는 뭐 CJCGV라든가 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이제 그 향상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투자 대응 전략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기저 효과가 주목되는 종목군으로 실적 전망 상향되는 화장품 대장주, 자동차주, CJCGV, 한미약품, 파라다이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대응은 언제나 2PM과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